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한 창문이나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른들도 관심 갖기 힘든 일인데 다름 아닌 초등학생들이 앞장선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에 있는 이 초등학생들에게 작년 한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환경조례가 나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터 제정까지 수업을 통해 함께했던 학생들이 조례 통과를 자축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 조례는 새가 투명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조류에 집중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야생생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지난 2년간 초등학생 약 40명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새가 폐사한 위치와 그 새의 종류와 마리수 등 관련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새는 모두 15종 83마리. 아이들은 새들이 벽이 있다는 걸 알고 피해가도록 방음벽을 청소하고 격자무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방음벽이 너무 많아 이같이 조치해달라 민원을 넣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나주시가 나서도록 조례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 생명이기도 한데 많이 죽어가니까 좀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든 조례 초안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생활에서 자기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잘 언급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이들의 순수한 움직임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당과 관련해 이번 주 후반에 인사드릴 것이라고 밝혔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선택지를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낙성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조언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해남미소가 연간 매출액 2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신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고구마를 이용해 방건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고구마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특허 등록까지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지원했습니다. 해남미소와 협업을 통해 매출을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양돈업체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된 해남의 이 업체는 2년 전부터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패키지부터 다 해남미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홈쇼핑도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해남미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237억 원, 1년 전보다 50% 증가한 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모두 60여 개. 이 가운데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해남미소가 유일합니다.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홈쇼핑과 거점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남미소 자체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래야지 입점에 있는 농가들,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해남미소가 성장하면서 전체 판매품의 80%가 가공품으로 구성될 정도로 지역 농수산업의 제조업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남 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직영 쇼핑몰,
회원수 6만 3천 명에 달하는 해남 미소가 2024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와 제주로로 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카페리를 운영해온 선사가 적자를 호소하며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수관광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대형 여객선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매일 한 번씩 왕복으로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2만 1,000톤급 카페리입니다. 8년 넘게 운항해온 여수 제주 간 카페리가 오는 3월부터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선사는 해수청에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공문을 주신 것은 아니고 그런 그렇게 회사에서 결정되셨다고 구두로. 항로 운항 폐업의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난 때문입니다. 여객 수익 감소에 이어 고유가, 고물가가 겹치면서 선사는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계획에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행기보다는 저렴하니까 없어지면 좀 서운하겠네요. 좋았는데. 더 큰 문제는 화물 운송입니다. 대체 항로인 삼천포나 완도, 목포의 경우 여수보다 배 규모가 작거나 거리가 더 멀어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삼천포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목포로 가든지 완도로 가든지 많이 불편하지. 배하고 출항 시간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 등은 유류비 보조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지역경제 여파 등을 감안하여 시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편 철수에 이어 뱃길까지 끊길 위기에 놓인 여수 제주 교통편.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종된 20대 남성이 광주 서구 영산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서구 덕흥대교 인근 영산강변에서 29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하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볼 때 타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투수 윌 클로우를 10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윌 클로우는 미국 테네시주 킹스턴 출신의 우완 투수로 신장 185cm, 체중 108kg이며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5시즌 활약했습니다. 기아 심재학 단장은 윌 클로우는 뛰어난 구위가 장점인 우완 투수로 153km의 빠른 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가 위력적인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